안녕하세요. 한손사TV의 한상원입니다. 저희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신 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의료자문 절차에 동의를 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의료자문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영상에서는 보험회사가 그토록 원하는 의료자문은 무엇이며 의료자문이 왜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또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의료자문은 도대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볼 건데요. 의료자문은 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제3의 의사에게 환자의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등을 보내가지고 보험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을 의료자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를 직접 진료보지 않고 하는 것을 의료자문이라고 명칭을 하고요. 보험회사 직원과 같이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한번 받는 것이 동시감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진료한 의사가 아닌 나를 진료하지 않은 의사에게 보험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묻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의료자문이라는 절차가 적법한 절차인지 저희들이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요. 보통 약관에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을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 사유 판정에 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네, 이렇듯 보험약관에서는 의료자문 또는 동시감정에 대해서 보험금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자문 절차는 적법한 절차가 맞습니다. 네, 의료자문이라는 절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의료자문의 절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료자문을 진행하는 그 과정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데요. 보험약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의료자문은 보험약관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의료자문에 동의해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공정하게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따를 수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의료자문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보험회사에서 메디컬이라는 회사로 의료자문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메디컬이라는 회사에서 자문의사를 통해서 자문 회신서를 받게 되는데, 이 메디컬이라는 회사에서 이 보험회사로 들어가는 이 자문 회신서가 만약에 고객에게 이로운 자문 회신서가 계속 들어간다면 보험회사가 이 메디컬이라는 회사에 자문을 의뢰하지 않겠죠. 따라서 이 메디컬이라는 회사가 보험회사 입맛에 맞게 자문 회신서를 회신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법원에서 이러한 진단비 같이 분쟁이 생길 때는 의사협회에 자문을 의뢰해서 제3자를 지정해서 감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의견에는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렇게 제3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공정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얻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대부분 이 의료자문에 동의를 하시게 되시면 이 의료자문 회신서가 결국은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의료자문 절차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의료자문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자문 절차에 대해서 무턱대고 동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분들께 한번 자문을 구해서 이 지금 청구권 상황이 의료자문에 동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고 그냥 버틴다고 해서 보험금이 지급되지는 않기 때문에 나를 치료했던 그 주치의를 통해서 소견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나와 같은 사례에 대한 법원
사례를 찾아본다던가 아니면 내 질환, 내 병에 대한 논문이나 학술 자료 같은 것들로 보험회사에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을 때는 의료자문에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냥 보험회사가 내민 의료자문 동의서에 서명해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어느 의사에게 갈 건지, 그리고 어떠한 질문을 할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의료자문 회신서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건지에 대해서 보험회사와 정확하게 합의를 보신 뒤에 의료자문을 진행을 하는 것이 피해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종합해보면 무턱대고 의료자문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자기 주치의에게 최대한 소견을 받아본다. 세 번째로는 의료자문을 가게 된다면 의사나 질문 내용에 대해서 협의한 뒤에 진행한다 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료자문을 통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